(2026년 4월 9일) 이정훈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GOP 경계 병력 22,000여 명을 6,000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 검토를 거쳐서 2040년께 계획 중인 목표치기다라고 이제 설명을 붙였는데, 갑론을박 말이 많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고 세상이 시끄러운데 왜 대한민국 군대를 줄이느냐? 그것도 최전방 부대를. 이거를 제가 아는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국방개혁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사단들을 기동화하겠다 그랬죠. 군단도 기동화하면서 전방에 많은 사단이 있는데 사단을 줄이고 군단도 줄이는 대신에 각각의 사단이 더 넓은 지역을 관장하게 하는 겁니다. 부대를 줄이는 거죠. 넓은 지역을 감당하려면 기동력이 좋아야 되고 또 멀리서 때릴 수 있는 화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쪽으로 개혁을 하면서 사단 군단을 줄이겠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한 거는 바로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서, 젊은 사람이 자꾸 줄어서 군대 올 사람이 준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력 위주의 군 구조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 당시에 럼스펠더 국방장관 주도로 육군을 경량화하는 작업을 많이 했죠.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하는 부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신속 배치군 중심으로 육군을 바꿨습니다.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히 보내서 불이 나게 되면은 빨리 뛰어가서 소화기를 꺼내들면 빨리 끄죠. 근데 불이 확 커진 다음에는 막 엄청난 소방대가 몰려가서 불을 꺼도 잘 안 꺼지죠. 그것처럼 전쟁도 빨리 가서 빨리 제압하면은 효과적이다. 그래서 신속 배치군을 두는 쪽으로 럼스펠드가 그때 개혁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게 아들 부시 때인가요? 좀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해서 미군을 이제 경량화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미군의 탱크를 비행기에 넣을 수 없는데 비행기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탱크, 가벼운 탱크, 장갑차도.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에 태우면 되니까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것,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데 너무 시간이 배로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같은 데에는 미리 전방에 배치를 해냈죠. 독일 같은 데, 전쟁 날 수 있는 곳에서. 근데 그런 곳이 아닌 곳에서 전쟁이 나면은 신속히 보내기 위해서 이런 기동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미 2사단 예하에 한 개 여단이 와 있는데 그 부대도 스트라이크 여단입니다. 신속 배치군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6개월마다 빠져나오고 새로운 여단이 오고 교체를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 가는 것도 하나의 연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대한민국도 군대를 기동력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했고, 이제 부대가 빨리 움직이면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병력이 주니까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봇하고 과학 장비가 들어오니까 지금 GOP 부대가 이 전방마다 철책선을 지키는 사단이 있어요. 한 개 사단이 있고 뒤에 두 개 사단이 지키고 뒤에 한 개 사단이 백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전방에 있는 GOP 지키는 두 개 사단은 두 개 연대가 지키고 한 대 연대가 뒤를 백업하는 구조죠. 그리고 전방에 있는 다시 GOP 지키는 부대는 두 개 대대가 GOP를 지키고 한 개 대대가 백업하는 구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들을 쭉 더하면 그게 22,000명 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맞을 겁니다. 한 2개 사단 플러스 정도가 지키는, 실제로는 병력이 그렇죠. 근데 이걸 6,000명으로 줄인다. 그러면 한 개 사단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건데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최전방 지역에는 많은 인력을 배치하지 말고 로봇이나 과학 장비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경보병 위주, 중화기 쓰지 말고 경보병 위주로 배치하자. 그들을 경계여단으로 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DMZ만 관리하고 뒤에 있는 나머지 부대들은 이 별도의 부대가 되는 거죠. 지금은 군단 밑에 사단, 사단 밑에 연대, 연대 밑에 대대들이 GOP를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사단, 군단이 다 관리하는데, 경계여단은 경계여단만 따로 움직이는 사령부가 있는 별도 부대가 되고, 그 뒤에 있는 사단, 군단은 별도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여단이 뚫린다고 하면은 뒤에 있는 사단이나 군단이 가서 박살을 내는 구조로. 그래서 이 부대는 넓은 지역을 관장하고 선을 안 맡으니까 계속 훈련을 하는 부대가 되는 거죠. 지금 미군처럼. 미국의 공수사단 보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게 그 당시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안규백 장관은 그 부분을 싹 빼고 했어요. 싹 빼고 한 게 이게 수상한 겁니다. 저는 경계여단 만드는 거 크게 반대는 안 했어요. 그래, 너무 많은 그 전방에 있는 2개 대대, 연대가 2개 있으니까는 4개 대대 때문에 9개 대대로 구성된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냥 처책을 다 지키기 위해서 4개 대대가 지키는데 뒤에 1개 대대가 백업하고 1개 연대가 대대하니까 백업하니까 4개 대대 때문에 꼼짝을 못하니까 아예 그 대대들만 띄어내서 별도로 경계를 서게 하고 나머지 부대를 띄어서 재편성해가지고 그걸 큰 군단 만들어서 얘네는 경계 공모 안 하고 계속 훈련만 하다가 누가 까보면 박살내자 이런 구조로 간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려면은 지금 육군 군단 사단을 대폭 기동화 화력 보강한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요 이야기를 안 장관이 빼먹었어요.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한 걸로 보여요. 요거는요, 전적으로 이북에 신호 보내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너희 때릴 것 같으니까 나랑 회담 좀 해. 우리 경계병력 줄게. 이런 겁니다. 지금 안규백 씨나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노무현 때 한번 얘기 나왔던 거를 그걸 리바이벌 한 게 문재인 정권이고 다시 건너뛰어서 지금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이 국방개혁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노무현 때 나오다가 문재인 때 안 했는데 이걸 꺼내는 거예요. 그럼 육군이 기동화됐냐? 일부는 기동화됐죠. 7일 기동군단 같은 경우는 4개 사단으로 기동화됐지만 나머지 1군단, 5군단, 3군단, 2군단이 기동화됐나요? 수도군단이 됐나요? 안 됐단 말이에요. 요걸 거론하지 않고 안규백 씨가 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도 전방 DMZ-Z에서 로봇하고 이런 장비로 지키는 거니까 그건 좋아요. 좋은데 그걸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럼스펠드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우리도 따라서 한다고 하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드론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무기로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포를 쏘고 미사일도 그렇게 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때가 북한이 막 핵실험하고 막 그럴 때거든. 그러니까 막 기동전으로 붙는다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육군의 기동을 중시하고 화력을 중시했는데 그 사이에 미사일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대규모 기동을 하기 전에 상대가 미사일을 쏘거나 전투기로 박살을 내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공지기동전으로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공군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리고 드론이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한국군의 보강이 있어야 되는데,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삼축체제 3K 작전을 준비합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 무기가 강해지니까 얘네들이 쏠 조짐을 보이면은 걔네 핵시설을 때리는 킬체인을 가동하는 겁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현무 미사일 에이타킴스 또는 한국형 에이타킴스 같은 거 KSSN인가 그걸 쏴가지고 정확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올라오면은 KAMD를 가동하는 거죠. 우리의 천궁이라든지 팩슬이라든지 미국제 사드 같은 걸 동원해서 북한 미사일을 다 막아내고 그 다음에 동시에 킬차인에 동원됐던 미사일 전력 플러스 공군이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육군의 전포 연대에 붙어는 포가 있죠. 연대 사단 군단에 있는 155mm, 105mm, 82mm 포가 전포 사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KMPR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삼축 체계를 발전시켰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별 얘기 안 나오다가 이재명 정권에서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왔어요. 지금 북한 위협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참여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삼축 체계가 핵심이고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북한 시설을 먼저 때리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정권에서는 지금 제가 늘 주장하는 게 F-35 C형 지금 우리가 A형 40대를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추가로 C형 40대를 도입하자. 그래서 F-35B 부대를 2개를 비행단을 2개를 갖췄는데 F-35C는 해군도 쓰도록 해서 해군이 항공모함 만들어서 F-35C 부대는 한국형 항모에서 이착함도 하고 육지작전도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스텔스 작전은 바다에서도 할 수도 있고 육지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라고 주장하는데 F-35 추가 도입을 이재명 정권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공군이 북한을 압도하려면 스텔스 전력이 더 필요합니다. 일본은 지금 F-35C를 도입하겠다 그랬죠. 그런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다음에 드론에 이제 이란이 이번에 샤헤드 드론을 많이 쓰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드론이 뭐 탱크가 옆이 굉장히 단단해요. 포를 맞아도 안 깨지는데 탱크 뚜껑 있죠. 사람 드나드는 그 해치. 그 부분은 얇아요. 그걸 총이나 포로는 맞출 수가 없는데 드론이 똥 떨어지면 바로 죽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그물을 치고 다닐 정도로 드론이 그 위에 걸리도록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드론이 지금 뭐 크루즈 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오고 천천히 날라 들어오니까 이게 골치 아픈데 그거를 막는 거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잡는데 천궁이나 이런 거 쓰기에는 너무 아깝고 근데 그런 거를 개발하는 인물을 줬어야 되는데 안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거꾸로 드론 전력을 엄청나게 보강해서 김정은은 물론이고 인민군 지휘부들이 자는 방 안으로 창문으로 들어가서 잡도록 해야 되는데 이 드론 전력을 키운다는 이런 개념을 이재명 정권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과거 정권, 윤석열 정권이 드론 작전사를 만든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근데 드론을 키우려고 한 건 찬성입니다. 그 부대에 쫙 드론을 깔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경계 병력만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이북에 신호 주는 겁니다. 나랑 얘기해. 너 미국한테 얻어맞고 싶으면 나랑 얘기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트럼프한테 당신이 피스메이커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피스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결론적으로 무력을 써서 상대방을 잡아야만 힘의 축이 기울어야 피스 상태로 간다는 게 트럼프의 선택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게 아니라 남북이 왔다 갔다 이야기하면은 그게 평화다. 근데 북한은 핵을 없앤 게 아니야. 핵은 골치 아프니까 미국이 네가 알아서 하든 말든 그리고 그냥 짝짝꿍하고 가겠다는 어설픈 평화주의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안규백 장관이 40년이라는 전제를 깔고 툭 던지는 겁니다. 이걸 던져놓으면은 글쎄 이게 선거용일 수도 있어요. 이들은 한반도에서 김정은을 때려잡거나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는 군사작전이 안 일어나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굉장히 위험하고 자기네 목표를 위해서 북한과 내통하든 또는 뭐 표를 얻기 위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방장을 막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단 사단의 기동화, 정예화, 그 다음에 삼축 체계의 보강, 드론 작전 능력의 강화, 그 다음에 정찰 위성 능력의 강화, 스텔스 전력의 강화 이런 거 없이 경계 병력을 6천을 줄인다. 위험합니다. 이게 안규백 씨가 이런 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세력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다 아바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 뒤에는 북한하고 내통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약점 많은 이재명 씨를 내세워서 하는 거죠. 우리 안 장관도 방위병 출신인 건 좋아요. 근데 조금 타령하는 혐의가 나죠. 약점이 다 있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지금 박상영 검사의 출입금지 내리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이재명 정권이 지금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꾸 주의도 흔든 거고 하는 거거든요. 노무현 때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했던 게 지들이 봐도 두려워서 못하던 거를 지금 와서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북한하고 내통하기 위한 방안으로 툭 던지는데 그래도 노무현은 육군을 어떻게 키우고 북한에게 대응한다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게 싹 빠진 채로 나오는 거다. 똑같이 문재인도 보수 정권을 이기기 위해서 탈핵 정책을 추진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것처럼 정략적인 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안규백 장관 이 정도 나가면요. 정동영 장관과 더불어 우리 국민이 탄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